2억짜리 집을 200만 원에 낙찰? 싸게 받은 것 같죠? 그런데 물어줘야 될 임차인 보증금이 2억 2천이에요. 낙찰 받자마자 2천만 원 손해인 거죠. 그런데 이런 집을 왜 이렇게 많이 낙찰받는 걸까요?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. 강제로 받아내지도 못해요. 잔금만 납부하고 등기도 안 치거든요. 이 집값 오를 때까지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죠. 빈집이니까 몰래 월세 나서 돈도 벌어가요. 법의 허점을 제대로 이용한 겁니다. 슬프게도 법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. 오늘은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, 그리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매 물건 검색하다 보면 유찰이 막 10번 넘게 된 집들이 있죠. 2억짜리 집이 200만 원까지도 떨어져요. 그런데 이런 집들은 대부분 확인해보면 깡통 전세가 많습니다. 집 시세가 2억 5천인데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이 넘는 거죠.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. 이러면 원래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. 내가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아도 내가 이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되니까 2억 7천에 낙찰받은 꼴이 되니까요. 그러고 나서 2억 5천에 팔면 벌써 2천만 원 손해잖아요. 그런데 최근 이 낙찰되지 않을 물건들이 낙찰이 되고 있는 거예요. 도대체 이런 걸 왜 낙찰받아 갈까요?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보증금을 확 깎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내가 임차인인데 2억 7천에 전세 계약해서 살다가 이제 계약 끝나서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.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이 집이 경매당했다고 편지가 오네? 난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보증금을 안 받고 나가긴 좀 불안했는데 낙찰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꾸역꾸역 버텼어요. 그런데 1년, 2년 지나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하네. 영영 낙찰은 안 될 것 같고 집주인은 돈 돌려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이 임차인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낙찰이 됐어요. 200만 원에. 와, 나 이제 저 낙찰자한테 돈 받으면 되겠다. 연락 오겠지?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. 이 답답한 임차인이 결국 먼저 연락을 합니다. 저 임차인인데요. 보증금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? 근데 낙찰자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. 보증금이요? 저는 돌려드릴 돈이 없는데요. 그냥 이 상태로 사시면 돼요. 그러면 임차인은 또 좌절합니다. 그럼 나는 보증금 영영 못 돌려받는 건가? 그럴 때 낙찰자가 슬쩍 물어봐요. 제가 2억 7천은 없고 2억까지는 어떻게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억만 받고 나가시는 건 어때요?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는 임차인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임차인도 있을 거예요. 지금 이거라도 안 받으면 영영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하니까요.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집에서 시달린 거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기도 하고요. 이 낙찰자한테 강제로 보증금 받아낼 수는 없냐고요? 쉽지 않습니다. 이런 낙찰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요. 첫째가 잔금만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요. 이 낙찰자긴 한데 집주인은 아닌 상태인 거죠. 이러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강제로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 법의 사각지대인 거죠. 이런 물건 찾으시면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세요. 이 낙찰된 지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집주인이 아직도 이 낙찰자가 아니라 전 주인으로 돼 있어요. 등기를 안 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둘째로 법인으로 낙찰을 받아요. 가짜 법인 하나 만들어서 방패막이로 쓰는 거죠.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가기 더 쉽거든요. 이러니까 낙찰자는 버티기 더 쉬워지고 임차인은 알아볼수록 불안해지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 보증금을 깎고 나가는 임차인분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런 물건을 낙찰받는 두 번째 이유는 갭 투자예요. 일반 부동산에서 이 전세 임차인 끼고 집을 사는 걸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. 이 낙찰자도 200만 원에 낙찰받아서 보증금 안 돌려주면 갭 투자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버티는 거예요. 언제까지? 집값이 오를 때까지. 동네 전체가 낡아서 재개발될 것 같은 동네 물건을 이렇게 낙찰받아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. 이 재개발로 엮이기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도 남을 테니까요. 그때까지 버티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도 있어요. 우리가 보통 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뭘 하죠? 맞아요.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.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내가 전입을 빼서 이사를 나가도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 나가야 되는 분들은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나가기도 해요. 그러면 이 집은 빈집이 됐겠죠. 그런데 이 낙찰자가 이런 상태를 알고 몰래 월세나
단기 임대를 주는 거예요. 악용하는 거죠. 물론 이 월세나 단기 임대를 시세대로 내놓으면 임차인이 안 구해지겠죠.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, 보증금도 없거나 작게 해서 내놔요. 그러면 싸니까 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집니다. 단기 임대인 경우도 많고요. 이런 분들은 단기 임대고 어차피 몇 달 있다 나갈 거니까 싸기만 하면 임차권 등기돼 있어도 상관 안 하는 거죠. 물론 이 임대를 주는 게 엄연히 불법이에요.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건 전 임차인이 살 권리가 있는 집이니까요. 그러니까 낙찰자가 임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. 명확히 불법이에요. 그런데 또 웃긴 게 이게 불법이어도 강제로 금방 못 내보내요. 내보내려면 또 소송하고 소송 이겨도 또 강제 집행하고 그러면 한 세월 걸려요. 자,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민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 시세만큼 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경매 진행 중이다? 그러면 이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에요. 앞에서 얘기한 이 악질 투자자들이 꼬이기 전에요. 아까 집 시세가 2억 5천, 임차인 보증금이 2억 7천이라고 했죠. 그러면 임차인이 2억 7천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. 그런데 임차인이면 2억 7천까지는 잔금 납부할 때 돈도 안 내도 돼요. 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2억 7천을 받을 권리도 있으니까 그거랑 낙찰가랑 퉁치는 거죠. 이걸 상계처리라고 하는데요. 그리고 나서 집을 2억 5천에 팔아서 보증금 회수를 하는 거죠. 물론 2천만 원 손해 생긴 게 맞아요. 그런데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. 그 누가 와도 내 보증금을 전부 다 지켜주지 못합니다.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. 애초에 내가 이 전세 계약을 비싸게 한 게 잘못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. 사기꾼들 꼬이기 전에. 그러니까 여러분, 임대든 매매든 큰 돈이 들어가는 계약은 반드시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.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. 오늘은 경매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는데요.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인 임차인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참고해서 조심하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대부분 경매를 돈 벌려고 배우시겠지만 사실 내 가족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도 배워야 됩니다. 내가 꼭 투자하는 게 아니라도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집 계약할 일이 한 번씩 꼭 있잖아요. 우리는 어쨌든 모두 집에 살아야 되니까요. 그런데 내가 몰라서 잘못된 계약을 하면 진짜 몇 년이, 어쩌면 평생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. 세상엔 좋은 사람도 정말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아요. 그리고 이 좋은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. 저도 대학교 갓 졸업하고 원룸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. 등기부등 보니 뭔지도 몰랐죠.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. 그런데 경매를 배우고 나서 이 그때를 뒤돌아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. 혹시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나쁜 마음 먹고 사기쳤으면 그대로 당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꼭 돈 내고 듣는 이 경매 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경매 지식은 성인이라면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. 제 채널에 있는 기초 강의 정도만 들으셔도 사기는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. 주변에 경매 모르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해주세요. 그래야 피해자가 줄어들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더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럼 오늘도 화이팅!